자, 그러면 위험에 대한 선호형과 중립형이라는 단계를 갖다 우리가 먼저 하는데, 교과서 순서상은 중립형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중립형은 어떻고 선호형은 어떠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그래프를 두 개씩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는 얘기하듯이 위험을 갖다 얘기하는, 만약 위험에 대한 회피적이다 그럴 때는 바로 GRM이 반드시 의해된다 그러면 0보다 커라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위험의 프리미엄이 보장될 때만 의해된다 그러면 투자를 한다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갬블 코스트가 바로 손해보지 않을 때, 지금 손해보고 있을 때만 바꾸지 이익 볼 때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럼 이제 위험에 대하여 중립형이다 그럴 땐 중립형은 바로 무관심, 또는 뭐라 그러냐, 무관심이라는 말을 쓰고 무차별적이다, 차별이 없다, 이건. 이게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죠. 관심이 없다, 차별적이 없다, 차별화를 시키지 않는다 하는 게 중립이라는 얘기에 대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내용이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GRM은 어떠냐? 아까 말하듯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에서 예되느냐 나타난 GRM은 어떠냐? 그런데 GRM은 바로 U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ER. 그럼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요거와 그 다음에 E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UR.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0일 때 0이다. 0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뭐가 되느냐? 이익과 그 다음에 자기가 희망하는 효용의 이익이 실제 이익이 효용보다는 왜 되느냐? 크야만 된다. 그럴 때는 위험에 뭐가 되느냐? 회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뺐을 때 0이다. 같다. 같다 그러면 뭐가 되죠? 이건 바로 중립이다. 같다란 말이 되는 거죠. 같다란 말이 된다. 이게 실제라고 우리가 본다면 실제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수익이라고 본다면 그럼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자기가 가는 기대 효용, 기대 수익에 대한 효용, 요걸 갖다 우리가 다 같이 효용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 기대 수익에 대한 효용과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실제 수익의 효용을 비교했을 때 같아라. 그러면 왜 되느냐? 차별이 없다,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갖다 우리가 그려봐라 그럴 때 그림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돼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익에 대하여 위험, 수익에 대한 위험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같은 공격으로, 같은 간격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같다 그럴 때는, 요게 같다 그럴 때는 같게끔 가는 데만 이루어지면 별 관심이 없다, 이거. 무차별적이다, 이거.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그림이 효용을 갖다 나타내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인디퍼런스 커브를 갖다 얘기한다 그랬죠. 무차별 곡선. 바로 여기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떠냐? 관심이 없다. 무관심을 얘기합니다. 무관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되냐? 효용 함수를 얘기하는 유틸리티의 함수가 되고, 이건 바로 인디퍼런스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의 뭐가 되냐? 바로 그림인데 요거다. 요게 뭐냐? 그러면 중립일 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항상 별 관심 없이 뭐 어느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만 같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본다 이거죠.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익이 요만큼이다, 이익이 요만큼이다 이럴 때 어떠냐? 크기를 항상 같이 가진다는 얘기가 된 거는 자기가 버는 데서 위험이 증가되든 감소되는 관계없이 이익만 나오면 그대로 똑같이 느끼며 간다. 무관심하다, 무차별적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관심이 없다는 말은 바로 뭐가 되냐? 이 위험에 대하여 무관심이다, 또 무차별적이다 하는 요 두 가지 그림을 유틸리티와 인디퍼런스 커브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에 대한 선호다 이런 얘기죠. 말 그대로 위험을 즐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을 즐긴다. 자, 인생을 살 때 바로 젊은 시절에는 비교적 어떨까요? 대다수가 위험의 선호형입니다. 위험을 정말 즐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차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위험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회피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러면 이거는 위험의 중립형이 된다. 뭐 나이로 비교한다면 꼭 그렇게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젊은 시절에는 위험에 대하여 선호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위험에 바로 선호적이라는 말은 위험이 없는 주식보다는 위험이 있는 주식,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산다 할 때 위험이 없는 주식보다는 위험이 있는 주식,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쪽을 더 선호한다요. 위험이 있는 주식을 갖다 더 선호한다. 약간의 위험이 전혀 없는 주식. 왜? 위험이 없는 주식은 비교적 어떻소? 수익이
좀 약하겠죠. 위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위험이 있는 주식은 어떻죠? 수익이 크겠죠. 수익 쪽에 역점을 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아까 유틸리티부터 먼저 그리고 인디퍼런스 커브다 그런 이야기 반드시 이 유틸리티 효용을 얘기하고 여기는 무차별 곡선을 얘기하고 여기는 위험을 나타낸다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여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위험의 선호가 이렇게 흘렀어. 위험의 죄송합니다. 위험의 회피가 요래됐지. 그럼 위험의 선호는 이렇게 돼요. 반대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을 갖다 그린다.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라. 그럼 이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내가 3억을 갖다 투자했을 때 만족감, 3억을 투자했을 때 만족감과 예를 들어서 또 다음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 우리가 3억을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3억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요거란 말이야. 만족감이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디 되느냐 그러면 똑같은 3억인데 3억을 해서 어디 되느냐 얻는 수익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그 효용이 똑같은 3억을 투자해도 처음보다 더 커진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게 더 요때보다 더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위험을 즐길 수밖에 없다. 위험을 즐긴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 위험에서 아까는 제가 이거 등을 돌린다는 이런 그림을 그렸죠. 등을 그린다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위험을 포옹한다. 포옹한다는 얘기가 되죠. 바로 이거는 포옹한다. 이걸 바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포용한다는 위험을 즐긴다는 얘기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똑같은 3억으로 느끼는 만족감이 주어진 돈에 대하여 어디 되느냐 아니면 이런 얘기를 갖다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만약에 돈을 3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자기가 어디 되느냐 그럼 버는 돈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요게 기대 수익이란 말이에요. 수익이 300이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300을 갖다가 번다고 생각하죠. 3억을 투자해서 300을 번다. 투자한 건 넣는 거. 그러면 처음 300을 벌 때 만족감은 요거예요. 근데 두 번째 300을 갖다 만약에 번다면 더 엄청 더 커져. 그걸 즐긴다는 거지. 스릴 있게 투기꾼 또는 아니면 뭐가 됩니까? 도박 박사들. 성향은 다 300을 벌 때 처음 300 벌 때 요 만족감보다도 두 번째 더 받을 때는 더 큰 쾌감. 그러니까 위험은 전혀 생각을 갖다가 적게 한다 이거죠. 이런 걸 우리는 위험의 선호형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 알아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됩니까? 자, 실제 지가 받는 돈에 뭐가 됩니까? 실수익에 대한 효용이 U의 ER이라 그러죠.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E의 UR, 요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겁니다. 실제 수익이 뭐가 되느냐? 기대 수익보다 작더라도 인정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기대 수익보다 항상 큰 쪽이 선호였어요. 한 두 가지 같다 이라면 그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중립이었지. 근데 그걸로 기대 수익보다도 실제 수익이 적어도 어디 되느냐? 과감히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자기가 버는 돈을 갖다 어디 되느냐? 그러면 어디 됩니까? 처음에 한 300 벌다가 200 벌어도 어디 되느냐? 추가되는 이익에 대하여 만족하니까 어디 되느냐? 만족한다 이거죠. 그게 오히려 반대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그래프 세 가지 그 다음에 GRM을 얘기할 때 GRM이 하나하나 아까는 우리가 위험에 뭐가 됩니까? 회피형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을 논리정연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좀 더 정밀한 부위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바로 책을 통하여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마 재무관리 쪽에서 이렇게 문제 속에서 최신의 문제로서 여러분에게 어디 되느냐 그러면 문제를 주는 거는 드물 정도로 아마 이 문제를 풀면 대다수 학생들이 어디 되죠? 아 재무관리 어렵다 정말 재무관리 하기 싫다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이 내용을 잘 들으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왜 되느냐 공기업이나 또는 여러분이 어떤 경영학을 공부하는 거나 뭐 자격증이나 다 경영에서는 이런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재무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보죠. 현재 10불을 가지고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불이다 이렇게 됩니다. 10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10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자에게 10불을 얻을 확률은 10%.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0불을 얻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봤을 때 90%인 게임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이제 현재는 10불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10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왜 되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불을 더 얻을 확률 투자자에게 10불을 얻을 확률이 10% 100불을 얻을 확률은 90%다. 이럴 때 이 참여한 게임이
얻을 수 있는 부의 효용은 얼마인가, 효용의 수준은 얼마인가가 1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대되는 부. 기대되는 부를 갖다 얘기하는데 기대되는 부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시그마. 항상 시그마는 합이라는 얘기가 되죠. BI. BI는 바로 I 종목에 투자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얘기했어. 확률을 얘기해서 그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부를 얘기하니까 바로 WI. 바로 웰스란 얘기가 되죠. 얻게 되는 부. 이걸 갖다 전부 다 합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대부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 기대부는 얼마냐? 기대부는 얼마냐? 이걸 묻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PI, WI를 놓으면 우리가 봤을 때 되는데 자 10%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확률을 얘기하죠. 자 지금 자기가 얼마 가지고 있어? 그렇죠. 바로 10불을 가지고 있는데 10불을 가지고 있는데 10불을 더 얻을 확률. 그럼 10불을 가지고 있는데 10불을 더 얻을 확률은 20불이 되는 거다 이거지. 20불이 되는 게 10%다. 여러분 알겠죠? 10%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서 10불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10불을 더 얻을 확률은 10%. 그러면 나머지는 왜 되느냐? 90%는 0.9 곱하기 현재 10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얼마를 더 얻어? 100불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왜 되느냐? 더 얻는다는 얘기가 되지. 이걸 계산하라 이거죠. 계산하라 이거지. 그러면 0.1에다가 20불이 되고 0.9에다가 이건 110불이 된단 말이야. 합하니까 얼마냐? 101불이 된다는 얘기. 101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기대되는 뭐가 됩니까? 효용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101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대되는 부를 갖다가 수치로 얘기하면 101불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대되는 부, 기대되는 부. 그게 기대되는 부를 갖다 얘기하는 거 BI, WI였어. 아무리 이번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효용은 어디에 되느냐? 효용, 만족감. 효용은 어떻게 되죠? 효용 수준을 우리가 보자 이거죠. 효용 수준도 역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시그마 뭐가 되느냐? PI에다가 확률에다가 뭐가 되느냐? I 종목을 했을 때 아까 각각 어디 되죠? 10%, 90% 두 가지로 나눈다 이거죠. 그다음 여기는 유틸리티 바로 효용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족감을 얘기하는 따위단 말이야. 자 이걸 갖다 우리가 계획석에 내봐라. 그럼 여러분 계산해보죠. 자, PI는 왜 되느냐? 그럼 첫째 얼마입니까? 그렇죠. 0.1은 똑같아. 0.1, 0.1은 똑같아. 곱하기. 여기 아까 합하니까 뭐가 되죠? 20불이었지. 20불인데 이거는 W, 유틸리티에 대한 WI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LN. LN은 뭐라 그랬죠? 수치를 놓으면 20불. LN 20불 놓으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 효용이 된다. 그랬어요. 효용. 자, 플러스 뭐가 되느냐? 여기는 90%. 90%는 똑같아. 두 가지 합하면 얼마냐? 110이란 말이야. 110. 그럼 LN 뭐가 되죠? 110을 놓아라. 그럼 LN 20하고 그 다음에 LN 110하고 곱하기 0.1 곱하기 0.9 했더니 여기 얼마 나오느냐? 4.53이 나오더라. 4.53. 아까 제가 수치가 적어진다 그랬죠? 4.53이 뭐가 되죠? 바로 효용으로 나타낼 때. 이거는 효용이야. 얘는 수치야. 기대수. 기대수. 수치. 수치. 수치는 얼마? 101. 효용은 얼마? 4.53. 이게 뭐가 되느냐? 1번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1번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GRM에 산출하여 위험에 대한 태도를 판단하라. 아까 GRM이 0보다 크다, GRM이 0보다 적다, GRM이 0이다 세 가지 경우를 갖다 얘기했죠. GRM이 0보다 크면 위험에 회피적이라고 했지. GRM이 0이면 어디 되죠? 무관심을 나타내는 중립이라고 그랬죠. GRM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랬죠? 위험 순도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걸 갖다 우리가 생각하기 위하여 GRM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요거는 일단 우리가 풀었고 한번 같이 풀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예술도 있고 또 괜히 뭐 수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계산기 가지고 두들기만 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자,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GRM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GRM은 아까도 말하지만 뭐가 됩니까? U에 E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W 요거에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E에 U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W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요걸 갖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GRM에서 실제 자기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번거하고 요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실제 번거고 기대란 말이에요. 기대거든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바로 효용을 갖다가 비교한다 그랬죠. 효용을 비교한다 그랬어. 그러면 아까 실제 수치, 요 수치란 말이야. 이건 효용이란 말이야. 이건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효용이란 말이야. 그럼 아까 수치는 100일이라 그랬어. LN 100일.
수치였죠. 그 다음에 왜 되느냐? 마이너스, 요거는 아까 계산을 4.53이라고 그랬죠? 4.53은 왜 되느냐? 계산해봐라 말이야.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요거 ln 100일에다가 4.53을 갖다 빼게 되면 0.085야. 그럼 이거 양수란 말이야. 양수란 말이야.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ln, 아까 계산하는 첫 번째 이야기 100일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4.53을 갖다가 우리가 빼면 똑같이 여기 어디 되죠? 우리가 효용으로 바꿔줘란 말이야. 양수라면, 양수일 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위험의 회피적이라 그랬어. 만약에 이퀄 0이 된다면 중립이지.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성호형이라 그러는 얘기인데, 여기는 0.085는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위험이 회피적이다 한 말을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게 여기 됐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 5불을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다. 보험에 가입 여부를 따져라 이런 얘기가 되죠. 자, 5불을 주면 여기에 대한 위험을 갖다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런 문제. 아마 거의 어디에 되느냐? 시중 문제에는 볼 수가 없던 이야기지만 우리는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자, 이거는 어떠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4.53을 갖다가 아까 4.53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요 게임에서 4.53이라는 효용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이미 풀었죠. 그럼 이걸 갖다가 수치로 한번 바꿔봐라. 수치. 요 효용이 요거 4.53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수치가 될 때는 아까 ln 수치가 될 때는 효용이 된다 그랬어요. ln 수치가 되면 효용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 효용을 갖다 놓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수치가 된다 그랬죠? 이걸 갖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잘 아는 엘리먼트에다가 4.53을 갖다가 여기에 지수성을 눌려줘란 말이야. 눌려주니까 답이 얼마 나오느냐? 우리가 봤을 때 92.76이 나와. 92.76. 이걸 갖다 무슨 수학으로 푸느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단지 산업용 계산기를 두드리면 ln 수치 넣으면 효용이 나오는데 숫자를 팍 줄어. 엘리먼트 뒤에다가 효용 숫자를 갖다 놓으면 수치로 나온다.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92.76이 나오더라 이거죠. 92.76.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92.76이라면 아까 100일이었어. 자, 101인 이득인데 요거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92.76이라면 얼마만큼 이득을 얻느냐 그러면 8.24만큼 어디 됩니까? 바로 수치를 효용을 수치로 바꾼 거. 했더니 8.24만큼 얻는 투자라 이거야. 그럼 8.24인데 아까 여기는 5불이라고 얘기했어. 여기는 얼마냐? 8.24불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8.24불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포기할 수 있죠. 이거보다는 5불을 주는 게 오히려 5불이 보험료가 싸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비교하면 8.24의 위험 리스크를 5불로 커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입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8.24만큼 이득이 되는 부위를 5불로 커버한다면 8.24를 이득이 되니까 취한다는 얘기가 되지. 그리고 여기는 판단상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때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낫다 이거지. 보험 가입이 낫다. 가입하는 게 오케이다. 왜? 8.24불의 차이를 날 걸 5불 주면 다 커버하니까.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는 갬블 코스트라는 말이 나와. 갬블 코스트는 현재 부가 얼마냐? 현재 10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10불. 현재 10불을 가지고 있다 이랬어. 현재 부에다가 뭐가 됩니까? CW 그랬죠. CW는 잘 알지만 확실성 등값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재는 10불이고 아까 요걸 우리가 계산할 때 0.1에다가 10%서 10, 0.9에다가 110 요걸 갖다 우리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노 그러면 92.76이 나왔어. 92.76 앞에 풀었죠. 그러면 10불에다가 92.76을 갖다 우리가 빼면 마이너스 82. 뭐가 됩니까? 76이 나오지. 그러면 이건 어디에 되죠? 마이너스 8.76이란 말은 지가 벌 수 있는 92.76을 10불로 해야 되네. 그러면 당하고 있으니까 82.76만큼 손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선호한다면 이건 바로 바꿔야 됩니다. 플러스가 될 때는 그대로 있어요. 0보다 크면 항상 괜히 버는 거 잘 지키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손해를 보니까 뭐가 되느냐. 손해를 보니까 여기서는 차라리 바꾸자. 82.76만큼 손해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바꾸자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걸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데 아마 재무관리 쪽에서는 여러분 책에 있는 이 갬블 코스트와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학생들도 많은 질문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체크를 정확히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챕터 7로 넘어가며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제 서서히 재무관리의 진수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봐도 좋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라는 말 자체가 이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이때 포트는 짐꾸러미를 얘기합니다. 짐꾸러미. 짐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짐꾸러미다. 이 꾸러미를 폴리오 그러면 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샀다. 쉽게 얘기해요. 꾸러미를 하나에 몽땅 사는 게 아니라 꾸러미를 따로따로 해야 되냐 짐을 갖다가 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주식을 절대 한 종목에 투자를 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가다 만약 탁 무너졌다 그러면 완전히 왕창 다 깨지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갖다 쓴데 짐꾸러미를 갖다 여러 개로 사라. 분리해서 사라. 이런 말이 포트폴리오다. 이런 말이 되고 포트는 직무를 얘기하고 폴리오는 샀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와 우리가 가끔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와 회계학 쪽을 갖다 비교하면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경영학 쪽으로 본다면 SBU가 됩니다. 바로 사업을 쪼개쪼개 운영하라 하는 게 SBU였죠. 이는 경영학 쪽의 이야기가 되고 회계 쪽에서는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 계속사업, 중단사업 이렇게 딱딱 분리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사업을 갖다가 어디 되냐 분리하면 나간다. 그리고 재무관리 쪽은 포트폴리오다. 그런 얘기가 서로가 상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여기만 나오느냐 회계 쪽으로 보면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각각 어디 되냐 그러면 사업별로 손익을 갖다 따져주고 그 다음에 사업을 갖다 두리뭉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핸드폰을 생산하는 삼성에서는 A 핸드폰이냐, B 핸드폰이냐, C 핸드폰이냐를 각각 따로따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분리된다. 이 재무관리에서는 포트폴리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경영에서는 SBU, 사업부재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회계에서는 뭐가 되냐,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다 공통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는 주식을 살 때 한 종목 사지 말고 궁극은 뭐가 되냐 그러면 여러 종목을 사라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경영의 SBU, 사업부재화, 회계에서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이 마치 재무관리 쪽의 포트폴리오와 같은 개념이다 그라는 걸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약간 지우고 제가 설명을 갖다가 더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재무관리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재무관리는 어떠냐. 근데 우리가 단일 투자가 될 때와 단일 투자 이 단일 투자가 될 때와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다수의 투자 여러 종목의 투자를 할 때 이 두 가지는 개념이 다르다 그런 얘기가 되고 이 포트폴리오의 전개는 단일 한 종목을 갖다 달랑 투자할 때가 아니라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할 때 경우를 갖다가 포트폴리오를 주장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단일 투자가 될 때는 어떠냐? 한 종목 투자를 할 때 1종목을 갖다 투자한다. 그다음 다수의 종목을 투자한다. 하는 개념을 갖다 볼 때 한 종목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를 놓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종목에 투자할 때 기대 수익 expect라는 말을 갖다 쓰죠. 이 expect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수익은 어떻게 되냐? 높아야 된다. 당연히 하나의 종목 할 때는 수익이 높은 쪽을 취한다는 얘기가 되죠. 다음 또 뭐가 되느냐? 리스크.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은 낮은 쪽을 취한다. 한 종목 할 때는 요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수익은 높아야 되고 위험은 낮아라 이런 얘기가 되지. 하나 종목을 기준으로 잡을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일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갖다 이용한 게 바로 지배원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쪽에서 제가 잠깐 바로 지배원리라는 얘기를 했죠. 수익은 높은 것, 위험은 낮은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투자를 갖다 결정한다. 이래 되죠. 수익적으로 얘기하면 높은 것, 위험이 낮은 것. 이쪽만 추구하면 이건 단일 종목을 갖다 투자할 때 이야기인데 다수의 종목이 될 때는 기대 수익은 픽스하라. 지가 버는 돈은 고정화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이익을 높이려면 위험이 높아야 되지. 수익이 낮으면 위험도 낮아지지. 통상. 그런데
여기는 왜 해야 되죠? 수익을 고정시키자 이거예요. 픽스트 시키자 이거예요. 뭐에 역점을 두죠? 여기의 결론은 리스크를, 위험을 낮추자. 이게 포트폴리오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은 고정화시키고 수익을 높이고 위험을 낮추자. 한 종목의 이야기야. 한 종목일 때는 거기에 역점을 두고 그걸 갖다 기준점 잡는 게 지배 원리야. 똑같은 뭐가 됩니까? 수익일 때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똑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놈. 지배 원리라 그랬죠? 지배 원리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수익을 고정시키고 리스크를 의향이 낮추죠. 이게 뭐죠? 다수의 종목을 투자할 때 일어나는 포트폴리오의 개념이다. 이걸 여러분들 단일 종목의 경우와 다수의 종목의 경우는 각각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며 이때 포트폴리오는 바로 다수 종목. 핵심이 뭐가 되죠? 다수 종목. 여기지 단일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부터 여러분이 알아두며 자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단일 주식에 투자할 때는 기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만 가지고 결정한다. 그러나 여러 주식을 투자할 때는 바로 수익률의 위험 관계에서 바로 수익률의 위험 관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되느냐? 이 위험 관계만 가지고 따진다. 수익은 어느 정도 픽스트 시키자 이거예요. 이익을 갖다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높아지지.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수익을 갖다 고정화시키고 리스크를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게 포트폴리오의 개념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포트는 짐꾸러미를 얘기하고 폴리오는 샀다. 여러 꾸러미 나누어가 사자. 한마디로는 무슨 말을 얘기하느냐? 분산 투자를 하자. 분산 투자를 하자. 투자를 막 하나에 왕창하면 깨질 수 있으니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물론 앞쪽의 이야기는 나중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쭉 되지만 결론의 이야기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먼저 우리가 앞당겨서 조금 얘기를 해주면 뒤에 갔을 때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라면 바로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뒤쪽에 이제 책 속에서 쭉 가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미리 먼저 이 이야기를 갖다 분산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포트폴리오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자 이거죠. 결론 이야기 저 뒤쯤 가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림을 갖다 그린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투자의 위험을 얘기합니다. 투자의 위험이 있고 얘는 뭐냐 그러면 시장의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거는 어떤 회사가 지가 아무리 잘 운영해도 시장 위험. 근데 자기가 어떤 종목을 사서 투자를 했느냐 그거는 투자 위험이라. 그러면 요거 종목수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돌릴 때 N은 종목수입니다. 여러 개 워낙 분산시켜버리면 투자의 위험은 0에 가깝고 시장의 위험은 베타라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위험. 자기로서는 어쩌 불가항력의 위험을 갖다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누가 개인이 아무리 삼성이 뛰어나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받아줘야지. 얘는 결국은 뭐가 되느냐? 종목의 수를 최대로 분산시키면 투자, 일명 경영이라고 하죠. 지가 운영하는 경영의 위험은 0으로 만들 수 있어. 뭐일 때? 시장 위험만 남게. 종목 수를 넓혀서. 근데 왜 되느냐? 시장의 위험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받아줘야 된다.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분산 투자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포트폴리오다 하는 얘기까지 뒤쪽까지. N이 무한대로 간대. N이 무한대 간다는 말이 뭐죠? 분산 투자를 얘기한다. 투자를 할 때 한 종목 가치가 많이 늘리면 투자 자체, 경영, 지가 운영하는 데 따른 위험은 0까지 갈 수 있어. 그러나 누구나 겪는 공통의 위험인 시장 위험은 어차피 감수해야 된다. 이 무한대로 가자 하는 말이 분산 투자를 얘기하고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되죠?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결말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 이거죠. 그럼 앞과 뒤가 순서대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과 뒤의 연계성을 갖다 쭉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이 분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중간중간에 헷갈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서 앞에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해를 하고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의 개념으로 가자 이거죠. 포트폴리오는
단일 주식의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 위험과 수익 두 가지를 본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여러 주식이 구식이 될 때는 수익률과 위험 관계를 갖다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할 때 어떠냐? 어떻게 이끌어가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포트폴리오의 개념이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이 아니라 다수의 종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다수 종목인데 결론은 가면 바로 n의 수를 종목의 수를 무한대로 넓히면 바로 뭐가 되냐? 위험을 0까지 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다 이거죠. 다수의 종목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가정 이 5가지 일종의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배우면서 이끌고 가야 할 가정을 갖다 얘기하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모순이다. 그러나 재무관리에서는 인정한다. 요 가정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현실적인 모순인데 재무관리 쪽에서는 어디야 되느냐? 그래도 인정하며 가는 게 뭐냐? 포트폴리오의 가정이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혹시 주관식 같은 시험을 봐야 될 어떤 경우에는 쓰라 이럽니다. 5가지를 쓰라. 또는 객관식 속에는 다음 포트폴리오의 이론 가정 5가지에 속하지 않는 거, 인 거, 아닌 거 이런 거 묻는단 말이야. 그럼 하나하나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바로 포트폴리오의 이론 속에 나오는 5가지 정말 별거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아. 현실적으로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재무관리 쪽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나가야 될 원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죠. 제일 첫째, 자본시장은 완전하다. 자본시장의 완전성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이 자본시장의 완전성은 내가 돈을 원하면 언제든지 나는 돈을 구해. 그리고 내가 요청하는 이자율로 주고 돈을 구할 수 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재무관리에서는 어디야 되느냐? 자본시장이 완전하다 그런 말은 제약이나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마찰이 없이 그는 자기가 구할 때 금리 같은 거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금리만큼으로 무한정 구할 수 있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떠냐?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라는 걸 가정을 첫 번째로 돈 구할 때 내가 만약에 대출을 갖다 받아가 의하겠다 그럴 때는 과감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제한이 없다 그러는 이야기가 바로 제약이나 마찰이 없다.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금융비용이라는 말을 쓰죠. 금융비용이 많이 드는데 금융비용이 없다. 금융비용에 따른 어떤 위 리스크가 없다. 돈 빌리려면 많은 뭐 수수료도 주고 높은 이자 주고 막 이래야 되는 이 금융비용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본다. 그런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재무관리에서는 지가 원하는 돈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금리로 구할 수 있다.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두 번째는 위험에 대한 회피성이다.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우리가 위험에 대한 태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앞쪽에서 3가지라고 그랬어. 3가지라고 그랬죠? 위험의 회피, 위험의 중립, 위험의 뭐가 되느냐? 소형이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위험의 회피 지역에서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고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쪽을 투자하는 걸 선택한다. 그리고 여기는 모든 사람을 투자의 회피적인 위험의 회피성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근데 위험에 공격적인 사람도 있겠죠. 위험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항상 기본 원리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뭐를 갖다 우리가 가정하느냐? 위험의 회피성만 인정한다.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2가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의 회피적인 사람만 투자에 참여한다고 가정하자. 가끔은 어야 되죠? 위험에 공격적인 사람도 있겠지. 주식을 모아놨다가 한 종목에 왕창 넣어야 되느냐? 투자를 하는 사람. 또 지금 자주 나오는 게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자본시장으로는 최고 좋은 요지다 하는 유명한 뭐가 됩니까? 투자의 사람들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그냥 한국이 통일이 될 때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보면 이런 사람도 있는 이유는 위험에 회피적이 바로 그럴 때 그 사람은 한국가 몽땅 자기 돈을 다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가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절대 포트폴리오를 안 해요.
한 5년이나 10년 동안 그 대표가 CEO가 또는 그게 뭐 대주주가 어떤 사고를 하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모든 재산을 몽땅 하나에 다 때려가 그에게 돈을 번다. 이게 뭐가 되느냐? 진짜 투기꾼의 이야기랑 투자꾼의 이야기랑.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포트폴리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어쩌든 종목을 다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수를 열여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자. 이익은 어느 정도 픽스하더라도 이런 얘기인데 위험의 회피성만 인정한다. 근데 위험에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위험을 갖다가 무관한 사람도 있는데 위험의 회피성만 있다라고 가정하는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무튼 세 번째는 동질적 위험, 동질적 기대. 자, 동질적 기대다 이럴 때 이 동질적 기대는 뭐가 되냐? 정보가 효율적이다 이거죠. 정보가 효율적이어야 동질적 기대를 하는 게 맞는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분포가 의해되느냐, 확률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는데 이건 바로 정보의 효율성에서 정보가 비효율적일 수가 있단 말이야. 정보가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죠. 정보의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정보 효율성이 있어야만 동질적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운이 좋으면 정보를 잘 가지고 어쩌다 정보가 없다면 잘못 살 수도 있다 이거 아니야. 그럼 정보의 효율성을 볼 때는 비효율적 뒤에 가면 이제 정보의 효율성이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워낙 정보가 안 먹히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원숭이가 투자를 하나 일반 정상인이 투자를 하나 차이가 없다. 정보가 비효율적인데 어떻게 동질적인 기대를 하느냐 이거지.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 수익 정확히 모를 때는 뭐가 되냐? 평균 이게 뭐가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수익을 얘기합니다. 평균 수익 하는 말이 되겠죠.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분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산은 뭐가 되느냐? 앞에 위험. 여러분 항상 재무관리할 때는 평균 뒤에 수익 생략된 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분산 앞에는 뭐를 갖다가 위험 분산 요 두 가지를 갖다 기준점으로 잡으면 따라가더라 이거죠. 수익률 분포를 평균과 분산이란 두 가지에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떻습니까? 입장만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분석해서 평균과 분산이란 이 두 가지 관점만 가지고 우리는 진행하더라 이거죠. 아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단일 기간이다 이거죠. 단일 기간은 여러분 잘 알지만 예를 들어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우리가 재무관리는 분명히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바로 재무관리인데 이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투자기간을 단일 기간 한 기간만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준을 잡더라 이거죠. 한 기간만. 그렇기 때문에 의해야 되느냐 얘기는 제한성이 있다. 그래서 요 5가지는 자본시장이 완전하냐 위험이 회피성만 가지고 덤비더라. 동질적 기업은 정보가 다 효율적이어야 가능한데 동질적인 효율 바로 뭐가 되느냐 기대를 한 게 안 맞다 이거죠. 평균 수익과 분산만 가지고 따지더라. 기간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한 기간만 가지고 논한다 하는 이야기가 재무관리가 있는 아까는 현실적인 모순이며 그러나 재무관리에서는 인정하며 진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뭐가 되느냐 전개 과정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여기 지우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갖다 이끌어갈 때 전개해 나갈 때 우리는 고민을 갖다 이 5가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러나 왜 되느냐 이 5가지를 인정하자 그래도 이런 제한된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5가지를 갖다 인정하며 포트폴리오를 전개해 나가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5가지 한계성은 있지만 우리가 전개를 할 때 이용을 하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의 위험의 측정이나 지배 원리 그리고 투자자의 뭐가 되느냐 무차별 곡선에 의하여 최적 선택을 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뒤쪽에 가면 평균과 수익이다 그런 쪽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뭐가 되느냐 여기는 기대 수익을 얘기한다. 기대 수익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럼 바로 위험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위험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돼요. 바로 이렇게 선이 나와요. 투자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제 선이 나온다고.
그럼 선이 나오면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점을 A,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요 점을 B, 요 점을 뭐가 되느냐 그러면 D, 그 다음에 요 점을 갖다가 R, 그 다음에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C, 그 다음에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E, 요 점을 갖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각각 자수를 주자 이게. 그러면 자 우리가 똑같은 위험에서는 똑같은 수익이죠. 똑같은 수익에서는 자 A와 D와 E가 있단 말이야. 어느 쪽을 택할래? 그러면 자연지 위험이 낮은 쪽. 그죠? 그 다음에 또 왜 들었나? 똑같은 위험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느 쪽을? 높은 수익을. 여기다 왜 들었나? 높은 수익을. 이걸 지배 원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관리를 할 때는 항상 포트폴리오에서는 요 이론 전개를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득과 위험을 갖다 하는데 지배 원리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가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